네. 오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저 전해드립니다. 최희의 이슈 브리핑 휘핑뉴스 2부 첫 코너죠. 최희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한일중 정상회의 내용부터 봐야겠죠.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네,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여기서 공동선언문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고 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또 중국 리창 총리의 3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결과를 공동선언문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아,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건 아니고 공동선언문 형태로 기자회견을 했다. 네, 기본적인 뼈대는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공동선언에는 인적 교류, 또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 관련 논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모두 발언에서 3국 정상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윤 대통령은 세 나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 협력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보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기시다 일본 총리 세 나라의 GDP가 전 세계 GDP의 20%를 넘는다며 세계의 안정과 번영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3국이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리창 중국 총리 역시 코로나19 등 여러 요인으로 정체됐던 3국 협력이 이제 겨우 정상 궤도로 복귀한 만큼 이를 배로 간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일중 정상이 3국 협력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한 거고요. 네. 또 관심이 모아졌던 게 이 공동선언문에 북한의 비핵화 관련 문구가 어느 정도 수위로 담길지였는데요. 그랬죠. 네, 한중일 3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3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3국 정상은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동선언문에 적시했습니다. 네. 회의에서는 북한이 예고한 인공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하는데 목소리를 같이 했는데요. 네. 반면 리창 중국 총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에 위성 발사를 통보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인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 일본 정부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건데요. 통보한 발사 시점은 오늘 새벽 0시부터 다음 달 4일 0시 사이입니다. 네. 북한이 통보한 위험구역 3곳, 그러니까 위성 잔해물의 예상 낙하 지점은 한반도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이렇게 3곳입니다. 네. 기상 조건만 맞으면 북한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지 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리 군의 대응도 좀 살펴볼게요. 우리 군이 밝힌 내용이 있겠죠? 네, 현재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지만 발사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고요.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움직임, 북한도 의도를 갖고 행동할 텐데 어떤 의도가 있는 걸로 분석하고 있나요? 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한일중 협력이 균열을 내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많이 네. 보이더라고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만큼 그렇죠. 좀 그런 의도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요. 또 북한과 우방국인 중국의 권력서열 2위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방한 중인 와중에 이런 도발 일정을 북한이 공식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한중이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건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 또 대남은 물론이고 네. 대중 메시지 성격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어제는 한일, 한중 회담이 연달아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죠? 네, 먼저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뭐니 해도 라인 사태였습니다. 그렇죠. 네. 네. 윤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꺼냈다고 하고요. 라인 문제가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일본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행정지도가 지분 강제 매각과는 무관하다.
보완 재검토를 요구했을 뿐이라면서 네.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또 한일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과 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중 회담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연달아서 한일 회담 이어서 열렸는데요. 중국 총리가 한국을 찾은 게 9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문 대통령과 리창 총리 양국 협력 강화와 상호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외교 안보와 경제사회 분야를 두루 아우르는 협력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네.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한중 FTA 대상을 확대하는 2단계 협상도 다시 열기로 했다고 하네요. 네. 또 재계도 이제 뒤숭숭합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죠? 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오늘은 오후 3시부터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 조종, 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여는데요. 이게 본격적인 재판 전에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고요. 피고인인 이 회장의 출석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회장 불참하는 걸로 알려졌고요. 지난 과정을 좀 짚어드리면 네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러나 기소 3년 5개월여 만인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검찰은 이에 불복해서 즉각 항소했습니다. 네. 이번에 열리는 게 이 항소심 재판입니다.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목요일에는 또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온다고요? 네, 세기의 이혼 소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번 주 목요일 30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과 내연 관계를 고백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노 관장은 4년 뒤 맞소송을 냈습니다. 네. 재작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네. 그러나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자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한 거죠. 네. 아, 네. 네. 이후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요구액을 기존 1조 원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높였는데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네, 조 네. 단위로 가더라고요. 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수류탄 사망 사고에 이어서 훈련병 사망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수류탄 훈련을 하다 훈련병이 숨진 소식 전해드렸죠. 네, 그렇죠. 닷새 만에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숨진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육군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걸로 알려졌다라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민간 경찰과 조사 중이라 밝히는 게 제한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나오는 보도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군기 훈련이 뭔지 아시죠? 그냥 잘 알죠.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얼차례라고 이제 어떤 훈련이나 뭘 하기 전에 네. 정신을 집중하는 단계를 갖는 그런 말하자면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동작이 그러니까 이제 있어요? 뭐 푸시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쪼그려뛰기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집중하는 걸 얼차례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얼차려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차려를 그렇죠. 군기 훈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네, 이 사망한 훈련병이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 훈련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관련해서 군인권센터는 완전 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이 얼차려를 받던 도중에 한 훈련병이 안색과 상태가 안 좋아서 이를 보고했는데도 계속 얼차려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육군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며 유가족 입장에서 필요한 재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또 뭐 훈훈한 소식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실 카드로 사탕 300원을 결제한 여고생의 기지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네, JIBS의 제주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달 19일 한 60대 남성 한모 씨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대요. 3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인데 뭐 300원이니까 수수료가 나갔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다음 날에 이 해당 카드가 사라진 걸 안 겁니다. 네, 300원 결제 문자 메시지에 담긴 숨은 의미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제 은행에 카드 분실 신고를 하려는데 마지막 결제 장소가 편의점이고 소액인데 혹시 신용카드가 그곳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신고 접수 직원의 말을 듣고 부랴부랴 결제된 편의점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한 거군요. 편의점 보통 이 결제된 문자를 보면 그렇죠. 땡땡 편의점, 상암점 이렇게 글씨가 나오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한 씨가 결제된 편의점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비닐 지퍼 용기에 담긴 카드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여기에는 이 결제한 동전 300원도 같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결제 금액까지 또 결제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어머. 제가 무슨 기업하는 오너면은 이 학생 당장 우리 회사로 드릴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문제 해결 참신한데요. 능력이 대단한데요. 그렇죠. 정말 이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양심적인 학생들인데 편의점 내부 CCTV를 확인했대요. 여고생 2명이 이 막대 사탕 300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한 씨의 카드와 동전 300원을 편의점 근무자에게 건네면서 신용카드 주인이 찾아오면 전달해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카드 주인 한 씨는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누군지 연락이 닿는다면 꼭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카드 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좀 제가 감동을 와장창 깨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말을 절도라고 그러나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절도를 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지금 300원을 반납했잖아요. 그래도 그게 좀 문제를 삼자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100원짜리로 할까? 어쨌든 참 기발한 학생들이었고 좋은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우체통이나 경찰서에 이제 갖다 드린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렇긴 하죠. 네, 지금까지 휘핑 뉴스 우리 최희 아나운서의 정말 핫한 뉴스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의 휘핑 퀴즈 준비되셨죠? 네, 퀴즈 드릴게요. 어제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 잇따라 열린 데 이어 오늘은 한일중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죠. 다음 중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자가 아닌 사람은 누군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렵겠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윤석열 대통령, 2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3번 리창 중국 총리, 4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이렇게 보기 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1번 윤석열 대통령, 2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3번 리창 중국 총리, 4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입니다. 이거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또 힌트 드려야죠. 힌트 주셔야죠. 힌트 들어야죠. 아시아 회의에 참석한 분은 미국 사람이 오면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을 찾아라.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너무 이게 지금 쉽게 드렸나? 이게 선물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정답은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서비스로 정답 보내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저희 YTN 앱이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댓글창에 답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최휘 아나운서랑은 여기서 작별을 하고 노래 들을 동안에 정답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돼요. 준비한 곡은 투투의 1과 2분의 1입니다. 최희 아나운서 내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